민주주의를 걷다. 한정수 지음. 역사 공부는 정신적으로 아주 좋은 양식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했을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현장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도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이 이런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책이 나왔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그 현장을 타냈으면 좋겠다. 정신과 육체 건강에 모두 좋은 일이니 말이다.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 (167페이지) 10번째. 4.19 당시 세종로 총격 희생자. 김영기 21세 남, 중앙대 재학. 김태년 22세 남, 중앙대 재학. 차대공 14세 남, 균명중학교 현재 만리동 환일중 재학. 박찬원 19세 남, 서울상고 2년 현재 경기상고 재학. 고순자 24세 여, 서울대 재학. 문화웅 19세 남. 세종로 앞 4.19 시위대 모습. 4월 26일 탱크 위에 올라선 시민들. 뒤에 보이는 건물이 옛 조선일보 사옥이다. 169페이지. 옛 반공회관터, 현 미국 대사관. 정치 깡패들이 소굴이었던 세종로 반공회관이 4.19 그날 시민들의 손에 의해 불탔다. 대구시 4대 민의원이던 신도환이 1959년 8월부터 대한반공청년단 단장을 맡고 있었다. 4.18 고대생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모인 깡패들의 첫 집결지가 세종로 반공청년단 건물이었다. 건물 앞에는 메가더의 동상이 있었는데 시위대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꽃다발까지 목에 걸어주었지만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불타고 있는 반공회관. 옛 중앙청. 옛 조선 총독부 청사는 1916년 8월에 착공하여 1926년 10월 1일 준공된 건물로서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1995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부를 지우고 신한국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옛 조선 총독부 돔상부를 잘라내는 퍼포먼스를 TV 생중계로 진행하면서 해체를 시작했다. 이 상부는 목천 독립기념관 야외 공원에 전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은 해체가 아니라 이전에서 독립운동 기념박물관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가 허락한다면 일본 땅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묵살되었다. 국내에서도 일산 호수공원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조선 총독부는 일제강점기 기억뿐 아니라 해방 후 4.19 혁명을 포함한 수많은 기억을 간직한 건물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경복궁 안에
옛 조선 청독부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니 무서운 역사 망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 건물 앞에서도 4월 19일에 많은 생명이 독재의 총구에 희생되었다. 4월 19일 중앙청 앞 총격 희생자 171페이지 김창무 22세남, 이창원 49세남, 구순자 16세여 덕성여중대학, 황교직 21세남, 서울물리고교, 1964년 명지중 고교로 개칭, 1969년 남산동에서 남가좌동으로 이전, 3년 재학, 손중근 23세남, 서울대재학, 백나무 19세남, 강창조 21세남, 최신자 14세여 덕성여중재학, 안승준 23세남, 서울대재학. 옛 경무대 앞 효자동 삼거리 4월 19일 동국대생, 동성고생, 대광고생, 서울대생 등을 선두로 한 2만여 명의 시위대는 경무대로 가기 위해 중앙청 옆길에서 바리게이트를 친 경찰들과 대치했다. 동국대생들은 인근 공사장에 있던 상수도용 철관을 굴려 돌진하여 저지선을 돌파했다. 마지막 저지선은 효자동 전차 종점이었다. 4, 5종의 바리게이트를 친 7, 800명의 경찰들은 중무장을 하고 시위대를 막았다. 당시 전차는 시동리, 효자동 공방전 사진, 전차 옆에 동국대학교 현수막이 보인다. 당시 전차는 시동이 걸려 있었고 이를 움직여 바리게이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경무대 진입은 무장경관의 무차별 사격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4.19 혁명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이곳에서 나왔는데 영화 효자동 이발사에서 이 장면이 잘 재현되었다. 서울대 의대 구호반이 가장 눈부시게 활동한 장소도 이곳이었다. 4월 19일 효자로에서 시위대에 쫓기는 경찰들 172페이지 4월 19일 경무대 앞 총격 희생자 송교석 23세남 중앙대재학, 김창무 22세남, 이창원 49세남, 김부연 15세남 서라불예고재학, 이기석 16세남 동대문상고 현 청원고재학, 유정환 18세남 광주제일중재학, 차성원 19세남 흥국상고재학, 민병록 20세남 동북고교 3년재학, 정태훈 19세남 흥국고교 3년재학, 천인복수 19세남 동성고재학, 전재근 23세남 4월 19일 오후 1시 5분 효자동 전차 종점. 경무대를 지키던 경찰들의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철조망이 시위대의 공격이 무너졌다. 경찰이 버리고 간 세대의 소방차를 밀면서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 경무대 정문 100m 앞에서 두 번째 철조망을 친 경찰들이 1시 40분 발포를 시작했다. 위 사진은 동아일보 이명동 기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찍은 사진이다. 옛 경무대 입구, 지금의 효자동 로터리에는 4.19 혁명을 기억하는 건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심지어 경무대도 철거되어 사라져버렸다. 청와대 영빈관 앞에
설치한 4.19 최초 발포 현장 바닥 동판. 아, 전번에 본 거 그거구나. 음. 74페이지. 4월 19일 오후 5시 경찰관 300여 명이 소총, 기관총 부상된 장갑차 2대를 앞세우고 시위대 소탕, 장갑차에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뭐야 이거? 어디서부터 읽어요? 아, 여기. 전재근 23세 남, 화광고등국민학교 재학. 정인석 22세 남, 한양대 재학. 노희두 22세 남, 동국대 재학. 김찬우 17세 남, 광신중 재학. 이한길 15세 남, 이성엽 19세 남, 진삼두 23세 남, 김창필 27세 남, 김화령 26세 남, 고려대 재학. 나영주 25세 남, 홍익대 재학. 유재식 24세 남, 서울대 재학. 김치호 22세 남, 서울대 재학. 박동훈 20세 남, 서울대 재학. 이청수 19세 남, 국민대학. 최광석 18세 남, 배재종 재학. 해화동 동국대 코스 175페이지. 옛 서울대 물리대 현 마로니에 공원 앞 114쪽 참조. 옛 평화극장터 현 한일빌딩. 4월 25일 교수단 시위로 인해 다시 불이 붙은 시위대의 분노는 정치 깡패들에게 향했다. 연지동에 있던 이정재의 집과 낙원동에 있는 이마수의 집이 전소되었는데 밤 9시에 이마수가 경영하는 종로 5가 평화극장도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소설가 박태순의 중편 소설 무너진 극장은 바로 이 사건을 무대로 하고 있다. 이마수 인물열전. 경기도 여주군 출신으로 본명은 권중각이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재가하자 의붓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 이마수로 개명했다. 21살 때 소매치기로 개성 형무소에서 2년, 24살 때 작물 취득 혐의로 2년을 더 옥살이하였다. 학력도 없고 배운 게 없었지만 영화를 좋아하여 극장 주변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광복 후 그는 적산 재산인 종로 5가에 미나토 극장을 인수받아 점차 영화계의 대부로 급부상하여 연예계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게 된다. 이정재와 더불어 동대문파의 2인자로 떠오른 이마수는 이승만의 경호실장 곽영주의 비호 아래 국내 최초의 외국 합작 영화인 천지유정을 텐디유징 홍콩과 합작해서 만들어냈으며 또 길 잃은 사람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등의 영화 15편을 제작했다. 반공예술인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단장으로서 자유당 정권과 더욱 밀착했으며 곽영주의 도움으로 이승만을 만난 자리에서 울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신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폭력을 함부로 행사했기에 세평이 매우 좋지 않았다. 특히 김희갑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이른바 합주기 구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권력을 위해 출신지와 나이를 속였으며 예매표를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남자 배우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젊은 여배우들을 권력자에게 상납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또 그는 이성재가 은퇴하며 물러난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회장 자리를 이어받고 신동환의 대한반공청년단에 가입,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 책임자가 되었으며 유지광 등에게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 반대를 외치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공공연한 정치 테러를 지시하였다. 앞서 다룬 고대생 습격 사건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훗날 5.16 군사정변 후 그가 사형을 당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그는 재판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정재와 유지광 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 재판 내내 울먹거리며 갖은 장꾀를 부렸다. 그가 폭로한 화랑동지회 사건으로 이정재는 범죄단체 조직 등의 죄목이 추가되어 사형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이는 훗날 유지광의 자서전 대명에도 언급되었다.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가족 면회를 하던 날에 유지광은 이마수를 만나자 분노를 터뜨리며 그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했다가 최인규의 강력한 만류로 간신히 진정되는 일도 있었다. 재판에서 이정재, 최인규, 곽영주, 신정식 등과 사형을 선고받고 1961년 12월 21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곽영주, 최인규, 조용수 등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동대문 앞 143, 45쪽 참조 143페이지 동대문 정도전은 도성의 동쪽 문을 흥인문이라고 이름 지었다. 싱런문 지금 현판은 흥인지문 싱런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갈지는 형상이 청룡처럼 생겼으므로 내사산 중 가장 기운이 흐한 낙산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4.18 때 동대문을 돌파하는 고대생들. 흥림문은 태조 5년 1396 9월 24일에 석성문의 완성을 보았다. 석성문이 완성되고 다음 해인 1397년 1월 27일 태조 자신이 직접 동대문에 나가 옹성이 들어설 땅을 살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4월 28일 흥림문에 거둥하여 옹성을 보고라는 기록에서 옹성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대문 문루는 옹성과 함께 태조 때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대문 문루는 문종과 단종 때 중수를 한번 하고 조선조 말까지 튼튼하게 유지되었다. 이 중수 후 415년 만에 동대문이 중수에 들어갔다. 이후 진행된 과정은 1958년 동대문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 발견된 고종 6년 1869의 상량문으로 알 수 있다. 공사는 훈련도감이 담당하고 고종 5년 1868 10월 2일 착공하여 고종 6년 1869 2월 20일 정초 3월 11일 상량하여 3월 16일 완공하였다. 지금 보이는 동대문의 누각은 1869 고종 6에 종수한 문루이다. 동대문은 3.1운동 시위 현장이고 4.18 고대생 돌파의 현장이자 4.19 고교생 시위 현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동대문은 과거사뿐 아니라 현대사까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증인인 셈이다. 현재는 성곽 복원이 이루어져 북쪽에 낙산 성곽공원이 조성되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77페이지. 옛 동대문 운동장, 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낙산이 끊어지고 오간소문을 통해 청계천이 흐르고 이간소문을 통해 남소문 동천이 흐르던 동대문 운동장 부지는 큰 시설을 짓기 좋은 땅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훈련도감 산하에 하도감이라는 군대 훈련장이 들어섰고, 하도감? 일제에 의해 강제 개항된 이후 개화 정책에 반대한 구 훈련도감 군대 봉기, 즉 임오군변의 현장이 1881년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 자리에 거대한 경성운동장이 들어섰다. 경성운동장은 일제 경성부가 황태자 히로히토 히로히토의 결혼기념 사업으로 1925년 5월에 기공하여 같은 해 10월 15일에 개장하였다. 개장 당시 수용 인원은 25,800명이었다. 무단 통치로 일관하던 일제는 1919년 3.1 독립운동이라는 전민족 저항에 부닥치자 통치 수단을 세련되게 바꾸었는데, 이를 위해 신성한 장총단을 공원으로 만들어버렸고 1919년 6월에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하여 1924년 동물원을 설치하고 야간 개장도 하는 벚꽃놀이장으로 전락시켰다. 식민지 백성들의 불만을 비정치적으로 발산시키는데 스포츠만한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일제는 하도감터에 운동장을 건설했다. 식민지 백성들의 불만을 비정치적으로 발산시키는 데는 스포츠만한 게 없다. 백성들의 불만을 비정치적으로 발산시키는 데는 스포츠만한 게 없다. 지금 서울 지도를 보면 동대문에서 동대문 운동장으로 가는 대로가 직선이 아니고 을지로 육가 쪽으로 굽어져 있는데, 이는 훈련장 자리를 그대로 운동장으로 만들면서 생긴 현상이다. 길 하나가 굽어져 있는 것도 역사를 따져 올라가 보면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해방 후 경성운동장은 서울운동장이란 새 이름을 달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역사를 함께해야 하였다. 1945년 12월 31일에는 우익 쪽에서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주최, 국민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했다. 나흘 후인 1946년 1월 3일에는 좌익 쪽에서 조선공산당, 서울인민위원회를 비롯한 100개 사회단체, 270개 동회 도표 등이 참석한 민족통일 자주 독립 촉성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찬탁대회였다. 합동창례식 1960년 5.19 1946년 노동절 행사 때는 우익인 대한노총 등은 축구장에서, 좌익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야구장에서 행사를 따로 치르기도 했다. 해방 후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거의 유일한 곳이 서울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생긴 좌우파 동시 집회였다. 지금에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조선공산당이 합법이던 시절의 일화이다. 1946년 8월 3일에는 민족 지도자 여운형의 장례식이 이곳에서 열렸는데, 그는 초대 대한체육회장이기도 해서 손기정이 그의 관을 메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는 반공걸기 대회로도 유명했으며 80년대 중반까지 축구와 야구 등 국제대회는 물론 프로축구와 야구의 태동도 같이 했던 곳이었다. 고교 야구의 전성기인 70년대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은 전 국민이 한 번쯤은 자기 지역 고교 야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찾았던 친숙한 곳이었다. 전 국민적인 감동과 아쉬움이 메아리 쳤던 동대문 운동장은 2008년 철거되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들어섰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이간수문과 하도감터 등 유적들이 발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그 결과로 부지의 일부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었다. 서울운동장은 4.19의 기억도 간직하고 있었다.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에도 자유당 정권은 후한무치하게도 이승만, 이기붕 당선 축하 권투시합까지 4월 2일에 열었다. 우민화 정책은 일제나 자유당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4.19 3돌 기념식. 박정희 군사정권도 처음엔 이렇게 4.19 기념식을 거행했다. 1963년 4월 19일. (1960년 4월 24일) 용산 육군야구장에서 자유당 정권이 민심 수습을 위해 서둘러 거행했던 4.19 희생학생 장례식은 학생들이 관제 장례식이라고 거부하고 뛰쳐나와 버렸다. 1960년 5월 19일 제대로 된 4.19 합동 장례식이 동대문 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동대문 운동장은 1963년까지 4.19 기념식 거행 장소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정권의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는 범국민적 4.19 기념식 행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일협정 반대 데모가 벌어지던 64년에는 장소가 효창 운동장으로 이후에는 실내 체육관으로 바뀌면서 행사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집권 기간 4.19 혁명은 감히 부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계속 축소되었던 것이다. 국립의료원 181페이지. 한국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는 16개국이지만 의료 지원을 보내준 나라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한 나라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아 3개국이다. 덴마크는 병원선을, 노르웨이는 야전 외과 병원을, 스웨덴은 부산의 적십자 병원을 운영하여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들은 전쟁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많은 지원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립의료원의 건립이다. 1956년 9월에 착공된 국립의료원은 흔히 메디컬 센터로 불렸는데 58년 6월에 완공되어 4.19 혁명 당시에는 가장 최신식 병원이기도 했다. 4.19 혁명 때에는 고해길, 박동훈, 김창의, 김용근 등 7명의 희생자가 안치되었으며 120명이 넘는 가장 많은 부상자를 치료하였다. (1968년에는)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부터 정부가 운영권을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 4월 3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칭되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 후 가장 먼저 옮겨진 병원도 이곳이었다. 동국대학교 동무탑 182페이지 4월 19일 서울 시내 거의 모든 대학이 시위에 참여했는데 고려대와 서울대, 중앙대와 함께 돋보인 대학 중 하나가 동국대학교였다. 19일 오전 11시 교문, 당시는 후문이 정문이었다를 맡고 있는 중부서 경관들을 밀어버린 2,000여 명의 동국대생들은 동국대학교가 쓰인 빨간 플래카드를 선두로 하여 제일병원 앞을 지나 거리로 나섰다. 필동 삼거리 현 동국대 총무로 영상센터 앞에서 다시 경찰과 대치했으나 가볍게 저지선을 돌파하고 퇴계로 사가, 을지로 사가, 을지로 입구 옛 내무부 앞을 지나 국회의사당 앞과 대법원에 모였다가 다른 시위대와 함께 중앙청으로 나아갔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해무청 앞에 집결해 있다. 1960년 4.19 4월 19일 동국대 시위대는 경무대로 가 대통령을 면담하자고 주장하였고 이들이 5대의 소방차와 무장경관의 제지를 무릅쓰고 경무대 쪽으로 향하자 서울대 시위대와 동성고 시위대가 뒤를 따랐다. 경무대 앞에서 희생된 법대 노희두 열사의 형상과 4.19 혁명 참가를 기념하는 동무탑이 같은 해 11월에 건립되었다. 동무탑을 정면으로 보고 왼쪽에 보이는 형상은 6.3 한일협정 반대 시위 당시 희생된 김중배 열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급박의 4.19 유적, 수요리 4.19 국립묘지, 4.19 혁명 다음 해인 1961년 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요리의 4.19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실 공원묘지의 설립을 결의했고 5.16 군사정변 이후 재건국민운동 중앙본부가 부정축제자의 재산인 서울 도봉구 수요동 산 9.1 일대를 환수하여 1962년 12월 21일 첫 삽을 뜨고 1243평의 묘역을 가꾸어 1963년 9월 20일 185위의 희생자들을 안장했다. 이후 부상자 중의 사망자와 유공자 중의 사망자 115위가 추가되어 현재는 300위가 모셔져 있다. 주요 시설로는 요양봉안소, 기념탑과 분향소, 수호자상, 기념비, 기념관 등이 있다. 4월 학생혁명 기념탑 비문은 다음과 같다. 1960년 4월 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능히 던질 수 있는 피의 전통이 용솟음치고 있음을 역사는 증언한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 명 학생 대열은 의계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웠고 민주재단에 피를 뿌린 185위의 젊은 혼들은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4.19 기념탑 해마다 4월이 오면 접동새 울음 속에 그들의 피 묻은 혼의 하소연이 들릴 것이요 해마다 4월이 오면 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되살아 피어나리라. 미아리 고개, 탄장의 미아리 고개 185페이지
미아리곡의 한성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진영숙 16세 양은 오후 10시 30분, 그럼 밤이란 뜻인가? 미아리곡에서 시위 중 총탄에 희생된다. 이 때문에 그녀는 4.19의 유관순이라 불리웠다. 같은 날 해동상업학원에 재학 중이던 김현기 20, 남 열사도 4월 19일 미아리 고개 시위 중 총탄에 희생된다. 진영숙 양이 죽기 4시간 전에 어머니에게 쓴 유서 같은 편지를 보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지금 저희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희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온 결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수유리 국립묘지는 3.1혁명의 주역 손병희 선생의 묘와 봉황각 옛 천도교 교당 여운형과 신익희 선생묘 그리고 근현대사 기념관과 인접해 있으니 같이 방문해도 좋을 것이다. 천잉수무 4.19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는 진영숙 열사의 묘. 서울 외곽에서 촬영된 기동환 시위대 모습. 차량 번호가 서울역 3843. 민주주의를 걷다 남산 남영동 민주원래 독립민주 인권과 만나는 남산 남영동 올레길 7, 8을 제외하고 토요일 2019년이면 22일 2, 2, 3 벌써 4년 반 넘었네. 운영 규모는 매 팀마다 20명, 하루 총 3팀. 3팀? 3시간이나. 일반 참가 대상은 일반 시민, 개인, 단체, 가족. 참가비는 1인에 5,000원. 기념품은 모자, 가이드북, 간식 제공. 신청 방법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 1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별도의 문의 바랍니다. 0269180103 코스 구성은 한옥마을 남산 제1청사 옛 중앙정보부 5구 서울 유스호스텔 옛 중앙정보부 본관 기억의 터 한양도성길 서울역광장 7017 호암동 민주인권기념관 옛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화운동 기업사업회